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요즘 들어서 갭 투자가 좀 더 고개를 드나? 이런 뉴스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진짜 갭 투자 다시 해볼 만한 건가? 저는 갭 투자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매매가고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 갭을 가지고 네. 전세값과 매매값의 그 사이. 네. 그 갭 차이가 최소화될 때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그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도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좁혀지면 갖고 있는 돈으로 쉽게 부동산을 살 수가 있죠. 그걸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 4억이고 매매값이 5억이야. 그럼 1억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동국세 포함해서. 네. 그 포함해서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1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샀다가 지금 집값이 6억, 7억으로 오르면 나한테 이익이 2억 정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익을 보고 갭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빌라나 이런 아파트가 아닌 시장에서 주로 사시는 분이 이제 두려우니까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네.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거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돈이 없는데 네. 그다음에 또 마침 정부 정책에서 이거와 별 문제로 뭐 신생아 특별 대출 조건이 있어요. 네네. 정부가 이제 인구가 소멸되고 자녀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 지원비 대출을 해준다. 네네.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냉각기고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매매가가 그러면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 현상이 갭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값은 5억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전세값이 3억에서 3억 2천, 3억 5천, 4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그 갭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이게 계약갱신권이 생기면서 2년 살 걸 4년 살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아요. 네네.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 물건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사람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 자체는 줄어드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그러면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제가 봐봐요. 아파트 매매가가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올라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갭 투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값이 올라야 되는데 일단은 전세값과 매매값의 이 격차는 확실히 줄어들고는 있는데 매매값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이 투자 시기가 맞냐 이거죠.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투자의 어떤 목적이라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이 나중에 올라서 내가 차익을 보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만 대신에 내가 이걸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에 어떤 이런 갭 투자할 만한 상황이 되는 물건이 나왔다. 네네. 그러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이거를 그것도 투자거든요. 네네네. 집을 사는 건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네네. 살 집과 이 집이 가격이 나중에 오르면 좋겠다. 다 고려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주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죠. 그거는 또 왜 그렇죠? 왜냐면 내가 살 집이니까 당장 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갭 투자는 오르면 바로 팔아요. 네네. 고점에서 2년이든 3년이든. 그 내가 사는 집은 계획이 좀 길어요. 네. 이거 한 5년, 6년, 그러니까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뭐 살고 싶은 지역에서는 10년 뒤에는 오를 테니까. 뭐 오르면 좋은 거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갭 투자를 방식을 빌려서 한다는 거는 뭐 괜찮죠. 왜냐면 갭 투자가 은행하고 관계없이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앞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진 않겠지만 한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들어가더라도 그 갭 투자로 얻은 집을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라면 등락폭은 좀 있겠지만 이 집값은 계속 오를 테니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갭 투자를 활용해서 집을 사는 건 괜찮으나 진짜 갭 투자라면 이걸로 또 조금 올라서 팔고 조금 올라서 팔 생각이라면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까지 네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를 거라는 그렇죠. 진단이죠. 안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조정될 수가 있다. 조정이라 그러면 네. 떨어질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지금 많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표현이 그래요? 네.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좋아지겠지. 음. 부동산 시장은 등락폭이 심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급등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냉각기로 급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질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 네네. 그런 경우에서 이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싸게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버티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의 힘에 의해서 이게 매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출을 껴서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거나 하면 자기 자유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좋은 지역에 그런 집들이 많죠. 오히려 또? 네, 왜냐면 투자한 지역은 좋은 지역에 소위 말하면 선호하는 지역에 시장이 있는 지역에서 거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영끌을 모아서 갭 투자한 게 많거든요. 보통의 이제 투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에다가 그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수익도 주나. 노원구 지역도 그렇겠네요. 교육 환경이 좋거나 저재 수요가 많거나 하는 데는 당연히 갭 투자 대상 지역이고 또 소위 말하는 강남 같은 데도 뭐 집값은 비싸지만 네네. 거기도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커서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지만 매매가가 조금 이제 조정되는 사이 전세가가 높았어요. 한번 도전해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일단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건 맞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 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빌라에서 살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가려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전세 사기 여파가 아파트 이동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현상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전세 사기 여파도 있군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로 가는 분들이 많고 정부 지원책도 얼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많이 몰리고는 있어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매매값이 제자리이고 그렇죠. 올 연말까지도 이 매매값이 제자리일 확률이 높고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갭 투자를 투자하기에는 이러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너희들이 정말 이 집에서 살 거 아니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갭 투자한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 금융 부담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세 사는 사람이 이제 이동하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때는 정말 참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근데 만약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경우, 딱 안 맞는 경우 나는 언제까지 전세 기간이 끝나니까 당연히 돈 그때 맞춰서 돈을 주인 줘야 돼요.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니까. 네네.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인이 돈을 갖고 있지 않잖아, 4억을. 그치. 특히 갭 투자야. 갭 투자. 4억을 어디 내겠어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또 지연 이자가 발생되는 거야. 손해금을 물어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는 투자에 대해서 좋은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담들이 많거든요. 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군요. 많죠. 중간에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있어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 생각을 보면 이게 딱 경도돼 가지고 이게 오를 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1억을 무리하게 대출. 주변에 받거나 뭐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집을 담보로 뭐 사업 명목으로 1억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자기는 그 사업이 갭 투자야. 은행에서는 갭 투자 얘기하지 않죠. 뭐 가게 하는데 시설 자금이다. 1억 받아가지고 갭 투자를 해. 오르면 좋은데 오르지 않으면 그 대출금 이자도 있잖아요. 그 이자도 부담하는 거야. 네네. 집값은 오르지 않고 이자는 나가고 그래서 중간에 세입자는 어쨌든 만기가 됐으니까 빼달라고 그러고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상당 부분이 한 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갭 투자가 성행하던 시절에는 여러 채를 투자를 해. 1억이면 5채를 할 수 있어요. 1억을 가지고 2천만 원 갭 투자처럼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을 5채를 투자하는 거야. 어차피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럼 시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시장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지.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지만 시장이 냉각기다. 냉각기라는 얘기는 이게 시간이 지나야 풀리거든. 지금 일단 냉각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갭 투자하려면 빚을 져서 갭 투자를 하면 안 되겠네. 집값이 안 오를 경우를 상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일찍 빼줘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야 될 것까지 상정을 한 다음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일단은 지금 여러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갭 투자 꿈틀, 갭 투자 성행하나?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맞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기상조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